지난 시간에는 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 뭐 IFU, iFeedbackU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날짜를 하나 만들어서 지난번에 실습을 했었는데 뭐 그때 실습의 법칙대로 걔가 이제 안 돌아갔었죠 처음에.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패키지.json의 패키지들이 약간 좀 꼬여 있는 거를 발견을 해서 다시 npm을 통해서 리무브를 하고 다시 이제 수정을 했더니 이게 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단은 제가 entry.js 파일에서 콘솔.log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일단은 처음에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서버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웹팩으로 처음에 이제 서버를 띄우면은 지금은 요게 몇 개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엔트리를 찾아가지고 보면 이제 나중에는 아마 이거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핫 데브 서버라고 하는 지난번에 웹팩 데브 서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로그로 좀 보여줍니다. 청크에서 bundle.js 파일이 2.74KB 만들어졌다. 아직 그런 식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소스 자체가 console.log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포트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띄워보면 console.log니까 당연히 리액트라고 하는 콘솔이 지금 떴고요. 그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상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팩을 쓸 때 약간 좀 고의적으로 한번 에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펑션인데 이렇게죠. 원래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자주 하는 실수인데 그러면 바로 웹팩은 이렇게 에러를 콘솔 창에 바로 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한번 검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단에서 처음에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트랜스파일링 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애를 미리 일단은 잡아줘요. 근데 런타임에서 생기는 애들은 아마 뒤쪽에서 잡아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그 얘를 다시 한번 펑션으로 만들고 그렇게 보면 순식간에 다시 이제 컴파일 되어 있는 뭐 이런 속도는 되게 빠르죠. 뭐 소스가 많아져도 얘들 컴파일 하는 거는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디버깅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보통은 페이지만 보고 보통 쭉쭉 짜다 보니까 가끔 페이지가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보면 뒤에 콘솔에 에러를 뿌리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얘들을 좀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 애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피드백이죠. 피드백이라서 entry.js 파일이 어떤 일들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js 파일에서 먼저 이제 컨테이너라는 개념의 뭐 이거는 꼭 개념을 이렇게 가지 아이고 파일을 만들었네. 컨테이너 안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컴포넌트하고 컨테이너를 조금 분류하게 하는 편인데 실제적으로 거의 다 컴포넌트예요. 컴포넌트라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단 컨테이너라는 개념으로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이제 그 엔트리 파일에서 콜할 피드백이라는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엔트리 파일에서 이제 피드백을 가지고 올 텐데 걔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렇게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 것 같아요. 일단 리액트랑 리액트 도움이라는 애를 임포트를 해요. 리액트라고 하는 애는 뭐 기본적인 리액트니까 알 것 같고, 예전에는 버전이 낮을 때는 리액트에서 사실 도움 렌더를 다 해줬었는데 이제 도움 부분은 리액트 도움으로 빠져 있고요. 근데 피드백이라고 하는 녀석을 내부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임포트를 하고 얘를 렌더를 해주는 형식으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했고요.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바벨 폴리필이라고 하는 거는 뭐 ES6 쪽 그 지원이 안 되는 브라우저 그런 일들 아니면 또 바벨에서 이제 폴리필로 채워지는 일들을 미리 해서 브라우저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 피드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저 스트릭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저기 뭐지? 노드 쪽에서 얘를 인식을 하게 하려면 예전에는 유저 스트릭트를 써서 유저 스트릭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그 노드에서 이해하는 JS 파일들은 대부분 이제 ES6를 하려고 하면 유저 스트릭트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import react from react를 해주고요. 그리고 import 일단은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export default class feedback extends react.component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그 노드를 해보셨던 분은 좀 알 것 같은데 export라고 하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외부에 이제 퍼블릭하게 함수를 오픈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고 여기서 디폴트라고 하는 거는 그 메소드나 이런 클래스를 내가 이제 외부에서 얘를 임포트를 해서 익스포트를 해준 모듈을 가지고 올 때 그 제가 임포트 리액트에서 리액트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 리액트에서 from에서 가져올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애는 그 리액트 안에 리액트란 클래스인데 걔를 보통 디폴트로 잡아줘서 이 클래스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거꾸로 다른 엔트리에서 지금 제가 피드백이라는 애를 임포트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 클래스 피드백이라는 애, 그러니까 디폴트로 지정해준 애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만약에 익스포트해서 뭐 펑션 sum 펑션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를 가지고 올 때는 엔트리에서 sum 펑션 이렇게 적어주면 얘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임포트하고 익스포트하는 문법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저 JS 파일 묶는 단위가 자바처럼 클래스 단위가 아니라 모듈 단위로. 모듈 단위로 묶게 되는 거죠. 클래스 단위로만 묶는 게 아니고, 근데 얘를 가지고 올 때 그러니까 그 클래스인지 펑션인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클래스인지 펑션인지 모르는데 이걸 또 거꾸로 자바스크립트 관점에서 보면 뭐 똑같은 개념이라 상관은 없는데 ES6에서는 얘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기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그리고 extend라는 걸 썼잖아요. 이제 이제는 상속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할 때 extend를 써서 자바 개발자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컨스트럭터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개발자 그 뭐지? 다른 쪽 뭐 개발 세션 같은데 가면 이게 싫어가지고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서 뭐 바인드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컨스트럭터를 안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하기에 해서 뭐 ES7에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한다 이런 사람들도 좀 봤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한번 렌더를 해보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리액트 컴포넌트를 상속받는 애는 그
컨스트럭터는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있는데 렌더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에러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비전 만들고 디비전 만들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번들 is now valid return. 그러네요. 리턴도 빠졌네요. 하고 요 안에 이제 JSX 문법을 써주면 돼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JSX를 되게 이걸 JSX로 할지 안 할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 그냥 만들면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얘를 다시 한번 릴로딩을 해보면 에러가 났나 보네요. 모듈 not find cannot resolve 모듈 리액트 돔이라는 애가 있네. 그죠? 엔트리? 엔트리 나왔어요? 그러네요. entry.js 구라인에서 얘가 났네요. 리액트 돔을 얘를 못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한번 보죠 뭐. 노드 모듈이 존재하는데 리액트가 없네요. 그죠? 이런 경우에 패키지.json에 리액트랑 리액트 돔을 제가 집어넣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npm 인스톨을 좀 따로 하나 해줘야 되겠네요. 네, 이게 설치가 됐고요. 그러면 바벨 폴리필이 일단 없네요. 바벨 폴리필이 없는데 얘는 나중에 추가하기로 하죠. 얘는 바벨 폴리필이 우리가 지금 할 때는 아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 이제 좀 더 파일이 많아진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띄워보면 이제 페이지에 이제 div로 얘가 나오게 된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이제 만들기로 했던 그 화면을 직접 만들려고 하면 그 화면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화면을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일단 홈페이지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 파일을 더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컴포넌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죠. 컴포넌트 밑에 피드백 폼을 하나 만들고요. 그죠? 그리고 피드백 폼을 서브밋 했을 때 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페이지에서 일단은 초반에 저희가 필요한 거는 서브미티드 파일은 아마 필요 없을 것 같고, 그죠? 임포트해서 피드백 폼을 하나 만들죠. 피드백 폼
얘를 이제 가지고 오도록 하면 기본적으로 그 피드백 폼을 여기 디비전 하나 만들고 이 밑에 이제 피드백 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피드백 폼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임포트를 리액트랑 리액트 도움을 했고요. 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냥 그 피드백의 폼을 하나 만들어주는 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턴 폴스를 이제 얘를 클릭을 했을 때, 결국 이제 폼을 하나 만들었을 때 얘에 대한 이제 리턴 폴스를 주도록 만들었고요. 이렇게 서브밋을 그냥 방지하는 거죠. 안 그러면 페이지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 넣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그 this.props.feedback.request의 타이틀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요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보면 아까 컨스트럭터에는 그냥 저게 없었는데 컨스트럭터의 내용을 조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추가할 거냐면 토큰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만들고자 그 저장하고자 하는 애에 대한 토큰을 하나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이제 그 파일을 하나 저장하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tate라고 하는 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서브미티드가 됐는지, 그러니까 얘가 서브미티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스테이트를 저장하도록 만들 거고요. 그리고 피드백 리퀘스트라는 애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와 함께한 페어 코딩은 어땠나요? 지난 일주일간 뭐 요걸 타이틀로 하고 텍스트는 지난 일주일 저와 함께 해주신 팀원 여러분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했던 뭐 블라블라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얻고자 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집어넣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쪽에 집어넣는 걸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폼 서브밋이라고 만들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약간 그 이쪽에 영민한 컴포넌트가 있고 덜한, 그러니까 좀 멍청한 컴포넌트를 구분한다고 하면 얘는 이제 영민한 컴포넌트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처리가 되는 곳은 여기다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폼 서브밋을 여기다 펑션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제 폼 서브밋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썼었던 jQuery를 가지고 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호스트 쪽에 지난번에 이제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 피드백의 API를 이렇게 데이터를 날리면 걔가 이제 서버 파일로 저장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토리지에 어떤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하게 만들겠다라고 했고, 그 서버를 rest.js로 노드로 만드는 걸 한번 만들어 봤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 피드백을 파일로 저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폼 서브밋이 받으면 얘를 진행하도록 만들 거고요. 피드백 폼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만든 얘를 만들었으니까 얘를 이제 프로퍼티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폼 서브밋은 this handle 서브밋이었나? 폼 서브밋으로 했나?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으면 여기에 있는 그 프로퍼티 값으로 얘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폼 서브밋이, 그죠? 그렇게 될 거고, 폼 피드백 폼 자체는 이렇게 그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디비전 클래스에서 이제 아까 제가 그 프로퍼티스에서 피드백 리퀘스트로 얘를 줬던 것들, 그리고 피드백 리퀘스트로 얘를 주질 않았네, 그죠? 그럼 얘도 좀 삽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얘 옆에 이게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프로퍼티스로 얘가 가게 되는 거죠. 피드백 폼의 프로퍼티스. 이쪽에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태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를 정의를 하면 얘 자체가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얘를 가리키게 되는데 피드백 폼이라는 애를 가리키게 되죠. 얘 클래스를 가리키게 되는데 이제 프로퍼티스로 얘가 this.props라고 하는 애를 그러니까 뭐 컨스트럭트를 뭐 거치든 어쨌든 그 하위에서 그러니까 그 children이 가지고 있는 요런 프로퍼티로 내가 어떤 값을 내릴 수 있도록 위에서 이렇게 요 부분들을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먼저 뜰 때 그 제가 미리 정해준 피드백 리퀘스트라는 애랑 그리고 뭐 스테이트 폼 서브밋들을 가지고 이제 하위 이제 만들게 되는 이런 클래스들 리액트 클래스들에다가 이렇게 박아주면 프로퍼티스로 박아주면 얘는 그대로 요 프로퍼티가 참조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전 프로퍼티스의 그다음 피드백 리퀘스트의 타이틀, 디스전 프로퍼티스의 피드백 리퀘스트의 텍스트 이런 식으로 요 것들을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컨스트럭터에서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제 프롭 타입스를 검증을 할 수 있어요. 뭐 보면 feedback.prop types는 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그건 차차 다루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 프로퍼티스를 봐가지고 그 다음에 폼에 on submit 폼이 submit 될 때 일단 return false고 여기에서 이제 버튼을 만들어 주는 거죠. 버튼이 클릭이 될 때 클릭이 될 때 이렇게 타겟에 이제 폼 값에서 뭐 쿼리 셀렉트를 통해서 뭐 이렇게 받아서 넘긴다. 아니면 다른 방법 예전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레퍼런스 있잖아요. REF를 써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얘를 만들어 주게 되면 뒤에 에러는 안 떴고 저와 함께한 페어 코딩은 어땠는지 이런 식의 이제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한번 이 상황에서 이런 식의 이제 피드백을 주고 이제 클릭을 누르면 피드백 텍스트가 defined가 되지 않았다고 뜨네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에러가 떴는데 E랑 타겟이 맞는데 얘에 대한 폼을 지금 못 잡아주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폼까지 잘 오고 폼 feedback text value 값이 잘 오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네, 여기가 아니라 AJAX를 보내는 쪽에서 에러가 났었네요. 이벤트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피드백 텍스트를 받는 쪽에서 오는데 얘가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선 미스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로딩을 해서 보내고 나면 자동적으로 잘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웹팩에서 콘솔로 제가 찍어놓은 뉴 파일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 이렇게 잘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까지가 됐는데 사실 근데 여기까지 오면 뭔가 뿌듯하면서도 사실은 좀 이렇게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얘가 되었을 때 어떤 액션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폼이 서브밋 되고 나면 어떤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일들이 좀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죠. 그래서 이제 그 서브밋 됐을 때 어떻게 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번 조금 있다 요 다음에는 아마 그 리덕스나 그쪽으로 보게 될 거고 지금은 스테이트 자체를 제가 아마 선언을 해왔잖아요. 이제 서브미티드가 일단은 폴스가 됐는데 그럼 이제 서브미트가 추루가 됐을 때 얘가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 코드를 좀 짜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피드백 서브미티드 파일을 되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거 다 자르고 그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디비전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하나에 이제 칠드런을 필요로 하니까 던이라는 에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름을 피드백 폼 서브미티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똑같이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아마 여기까지 파일이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똑같이 이제 피드백 폼 서브미티드라는 애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면 처음에 얘가 뜨게 되면 던이라는 애가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이에 이제 그 저걸 주고 싶잖아요. 스테이트를 가지고 좀 구분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쪽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리턴을 2개 주는 방법도 있는데 this state is submitted가 true일 경우 이렇게 해서 return 하고 피드백 폼 얘를 그냥 집어넣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서브밋이 되고 나서 그죠? 여기 보면 this.setState가 있잖아요. setState를 해주면서 is submitted를 true로 바꿔주는 그거를 내부적으로 미리 만들어 뒀었어요. 폼 서브밋이 되면. 그래서 폼 서브밋이 되면 얘가 바뀌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약간 뭐 정렬을 좀 더 하고 싶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훌륭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기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스테이트라고 하는 부분을 저거를 잡은 거고요. 약간 조금 코드를 제가 미리 짜놓은 코드를 조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테이트를 이렇게 브로든 시켜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피드백 폼 서브미트는 약간 조금 더 다듬으면 텍스트로 얘가 넘어가지게 되어 있는데 요 값이 잘 안 넘어갔네요. propset 텍스트라고 하는 애가 얘는 결국 데이터를 받아서 봐야 되는데 한번 지금 여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마 아무래도 네트워크 탭을 보면 피드백에서 데이터.텍스트를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줬으면 걔를 받아서 뿌려주게 되어 있는데 요걸 원래 받아서 뿌려주게 되어 있는데 약간 지금 오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나중에 이 부분들은 제가 다시 바꿔서 커밋한 다음에 요 URL은 제가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가 사실은 저장을 안 했었구나. 요까지가 일단은 그 기본적인 그 리액트로 만들어 가지고 얘가 돌아가는 과정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또 짧은 관계로 이쯤에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피드백 폼이나 피드백 폼 서브미트 이런 클래스들을 내가 정의를 한 다음에 얘가 어떻게 임포트해서 그죠? 내부적으로 이 임포트한 이 이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요 자체가 내부 그 리액트 컴포넌트가 만들어지고 렌더링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까지만 알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퍼티스하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던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것이랑 스테이트라는 애가 존재를 하는데 스테이트는 이거에 대한 상태로 제가 변경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set state를 했잖아요. 이 set state를 통해서 값이 변경이 되었을 때 렌더가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렌더가 그 시퀀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이 값에서 이제 스테이트 값을 변경을 한 거를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요 그림 자체가 바뀌어진다라는 것까지가 오늘의 이슈고요. 그러면 근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거를 계속 만들다 보면은 밑에 이제 이런 하부의 클래스 컴포넌트들이 계속 생길 텐데 내가 그러면 이때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값을 넘겨주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엄청 많아졌을 때 이제 어떤 부분들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건데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컴포넌트를 보여주는 방식이나 상태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뭐 플럭스라든지 리덕스라든지 그런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플럭스하고 리덕스는 기본적으로 둘 다 이제 글로벌 스테이트를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글로벌 스테이트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얘기를 다음번에 요 이후에 달아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